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4.3 사건 기밀성 지시서를 제기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명과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태영호 의원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 사회의 사과 요구에도 뭐가 잘못됐냐며 사과는커녕 연일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사과는 물론 당대표 후보들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 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고 저희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징계안을 제출하고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사과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4.3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족, 국민, 도민을 모독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망언으로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한편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제주도당과 중앙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황당무계한 발언이라며 중앙당에 엄중한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패소했던 제주도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녹지그룹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서귀포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지난 2018년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하자 중국 녹지그룹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재량 행위에 해당돼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허가 조건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위법이 아니며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도지사의 발언도 반드시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체 없는 영리병원 중국 녹지그룹은 소송을 중단하라.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이 종식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제주특별법 상의 영리병원 완전 개정,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녹지그룹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지난해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하자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 자격을 상실했다며 허가를 취소했고 관련 소송의 재판도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 지사 측은 공판 준비 기일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두 번째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오영훈 지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오 지사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 행사에 참여한 것은 행사 전날 밤 급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이전부터 모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지사가 모 사단법인 대표에 업체들을 동원하게 한 적도 없을 뿐더러 협약식 개최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식은 사전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공약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둔 지지선언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경선 캠프 내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구성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오영훈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일부터 열리는 본 공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특히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대부분 재판 증거로 삼는 데 부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38명을 신청했고 오 지사 측은 혐의를 인정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한 반대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열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지역도 살리고 청년 창업을 이끄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청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구도심 꼭대기에 자리 잡은 2층 단독주택이 향신료 업체로 변신했습니다. 평소 식재료에 관심이 많았던 문희선 씨는 마케팅 업체와 쇼핑몰 운영 경력을 살려 직접 개발한 향신료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청양고추와 인삼 같은 농산물은 물론 쌈장 제품도 사용됩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음식점은 물론 주부와 캠핑족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향신료나 시즈닝이 다 수입해서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물들로 대체를 하고 그걸로 제품화를 시켜서 이제 제품화된 제품들을 국내에도 팔지만 또 해외로 다시 수출하게 되는. 청주 도심 속 지하 공간은 색다른 예술 공간이 됐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남은 자투리와 버려진 폐자원도 이곳에서는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친 디자이너들은 청주에 정착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옛것들을 그래도 많이 보존을 하려고 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동부창고만 해도 살려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이제 의미도 있고 그리고 멋스러운 공간이 탄생하지 않았나. 지역과 콘텐츠 제작자를 조합해 만든 로컬 크리에이터. 청주시와 지역대학, MBC 충북 등 11개 기관이 청년 창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500명씩 모두 2,000명 규모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우리 지역에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꿈을 이뤄가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활력은 물론 청년 창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오늘도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 높은 산지에는 현재 19cm가량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까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가끔씩 오겠는데요. 현재 북부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날은 흐리겠습니다. 북동풍이 잦아들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7도고요. 서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동쪽 섬인 우도는 낮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 파고가 높게 일고 있어서 동부 해안으로는 너울이 더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온화한 남풍이 불면서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 초반에 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피고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선고 재판을 강행한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징계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사의 비공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며 사법부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도민들과 회원단체들로부터 받은 튀르키예에 보낼 구호 물품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장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예총에는 겨울옷과 이불, 텐트 등 다양한 구호 물품이 담긴 200여 상자의 물건이 접수됐고 중고 물품은 더 이상 받기 어렵다는 대사관 측의 요청에 따라 상태가 좋지 않은 옷은 가려냈습니다. 지난해 여중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안에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확정된 개선안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상반기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지난해 2월 사고가 발생한 뒤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좌회전이 금지된다는 주민 민원 때문에 신호기는 설치가 지연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제주연구원에 맡겨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에 적합한 15분 도시 구축 계획을 세우고 양행정시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 각각 1개씩 시범지구를 선정하며 도민 참여단 20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3월 초 착수 보고회와 7월 중간 보고회, 내년 1월 최종 보고회가 열리고 9월에는 비전 선포식과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제주 119 항공대 다목적 소방 헬기 한라매의 구조 구급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매 출동 건수는 136회, 병원 이송 인원인 73명으로 재작년보다 92%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한라매는 지금까지 461차례 비행에 투입돼 172명의 환자를 이송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심폐기인 에크모 환자도 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